여러분, 제가 삼성전자를 몽땅 다 팔았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2017년 12월에 처음 매수를 하고 조금 분할 매수를 하고 평균 매수 단가가 4만 5천 원 정도였는데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뭐 작년에 조금씩 매도를 했다가 완전히 다 팔아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를 완전히 다 팔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자 이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매수 혹은 보유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온 사항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삼성전자의 3대 주주 블랙록입니다. 이 블랙록은 제가 투자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바이블로 삼고 있는 그런 법인인데요. 블랙록은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법인이자 삼성전자의 주식의 5%, 3억 주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해서 굉장히 늘 삼성전자는 이슈가 따라 붙는 회사였지만은 지난주에 굉장히 지난해에 삼성전자의 D램 관련 사업에 의구심을 갖는 의견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매도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블랙록이 자기 보유 지분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판다는 얘기죠. 판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고로 삼성전자 주식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다 강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랙록 지금까지 보유 주식 한 주도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위기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법인이 여전히 삼성전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간접적인 시그널인데 그 시그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혹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굉장히 이 지표를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 맞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바로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던 2024년의 배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배당금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8년간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배당이 한 번도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지난 2020년에는 삼성전자가 3년 단위로 그 실적을 계상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그거에 50%가량을 배당으로 준다라는 식의 얘기를 액면 분할할 때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2020년에 기존 배당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저도 그때 보유했고 특별 배당 받았습니다만 그때 삼성전자가 약속한 대로 프리캐시 플로우의 50%에 맞춰서 배당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참 믿을만하다라는 얘기를 저도 그때 체감을 했었고 그 믿을만함이 결국 이 주식을 8년간 갖고 있었던 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전히 양호한 배당을 유지하고 있다. 실적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번에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2025년에 배당금도 발표를 했는데 주당 361원 배당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배당하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가 관리 노력입니다. 지난해 말 2024년 4분 11월인가요? 그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죠. 주가가 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때 제가 관련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미 자사주를 많이 매수를 해서 기껏 얘기한다는 게 자사주 소각, 있는 자사주 이제 불태워버리는 정도의 주가 관리였다면 삼성전자는 하고 있는 현금이 웬만한 은행보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지금 10조 정도의 규모라고 하죠. 이게 이제 2025년 말까지 뭐 실행이 될 겁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좋은 얘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보유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수급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 블랙록의 지속적인 보유, 안정적인 배당 지급,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 세 가지가 2025년 2월 현재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투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왜 삼성전자를 매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매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들과 삼성전자의 상황이,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의 미래가 대단히 어둡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것도 관련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가 LG전자 이런 데가 아닙니다. 국내 업체가 아닙니다. 애플, TSMC, 엔비디아 이런 업체가 되는데, 지금 얘기한 TSMC, 엔비디아, 애플 여기는 실적 발표를 할 때 CEO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자기네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고 이런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CEO, 엔비디아 하면 젠슨 황, 애플 하면은 팀 쿡, TSMC도 지금 90이 넘은 사람이 직접 일선에서 기업에 대한 언급을, 나이를 무색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삼성전자도 CEO가 있지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부문 따로 있고 뭐 스마트폰 부문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실무적인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일반 투자자가 알 필요가 있나요? 일반 투자자가 느끼기에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과연 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엔비디아처럼, 애플처럼, TSMC처럼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 주주에게 책임 있는 메시지는커녕 최근에 지난 1년간, 2년간 보면은 이재용이 공식 석상에서 뭐 모습을 드러냈던 거는 2년 전이죠. 그게 벌써 그 엑스포 실패한 다음에 부산 가서 윤석열이하고 떡볶이 먹은 거, 이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뭐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정도. 근데 삼성전자란 기업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뭐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얼마나 주가가 많이 요동을 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책임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 주느냐를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재용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다림이 너무 길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D램 세계 1등, 스마트폰 세계 1등이 맞지만 이 숫자가 앞으로도 안심하고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느 누가 담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접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삼성전자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바로 올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25를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지요. 그런데 이 갤럭시 25에 들어가는 칩이 삼성전자 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여기에 넣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칩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거는 도의적인 걸 떠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조직이 엉망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쪽하고 스마트폰 쪽하고 사업 부문이 다른데 이게 지금 부문별로 성과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찌가 되건 말거나 스마트폰 쪽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뭐 이제 근데 이런 일은 뭐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베트남 쪽으로 많은 것이 삼성전자 공장으로 들어가는 칩 수요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갤럭시 25가 외부 칩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베트남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액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일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반도체 수출 규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삼성전자 내부적인 요인에서 발생을 했다? 우리가 삼성을 뭐 관리의 삼성이다, 뭐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런 식의 구호들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조직이 개판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도 이재용의 그 부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 사안이야말로 이재용이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부문끼리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사의 제품을 자사의 다른 부문에서 부정한다? 그러면은 한쪽 사업 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말이죠. 그러면 이재용이 당연히 CEO 입장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재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삼성전자를 투자해서는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뉴스를 접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자, 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 삼성전자의 주식은 영원한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